기획부동산 문제는 인기 드라마에도 등장합니다. 저기부터 저쪽까지가 이번 화성 뉴타운 부지로 선정될 것 같고요. 이쪽 중간을 거점으로 12필지가 이제 과장 라인 쪽으로 타고 들어갈 것 같고, 이쪽이 재산에서 손볼 수 있는 기획부동산은 라인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익률이 5배라는데 확실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5배 얹는 게 어려운 건데. 아유, 또 의심병 도지셨네. 언양 사는 오지일 씨 또한 드라마와 똑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산 땅은 저기 저 산 제일 높은 정상에 바로 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산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맹지에다가 경사가 한 75도, 80도 되는 아주 급경사지고, 그리고 특히 철길하고 거의 한 15m, 그다음에 20m밖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철길하고 딱 붙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저기가 개발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KTX 철로가 지나가는 산. 누가 봐도 장래의 개발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부동산 회사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요 부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왼쪽으로 보면 일반 산업단지 10만 평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산 너머가 바로 삼동면인데 거기는 하이브리드 공단이 들어온다고 35만 평이 들어온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5만 평, 10만 평, 45만 평이 이 일대가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땅을 가만히 앉아서도 누구 말 맞다나 여기는 그냥 개발이 되면은 떼돈을 벌 수가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회사는 이곳 8,000평 넓이의 땅을 22개 지분으로 나누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오 씨가 구입한 산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땅 현재 실거래가가 있습니까? 실거래가가 어디 있겠는 거고요. 그 실거래가 의미이겠는 그런 땅. 땅이 못 팔아먹는 게라. 보면서 이 열차가 진행하는 옆에 또 붙어있는데 하여튼 그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그렇게는 소리는 못 씁니다. 오 씨는 땅값으로 지불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날릴 판입니다. 거래도 안 됩니다만은 거래 시가는 평당 한 2만 원 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특별히 싸게 판 것이 39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당 62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게는 20배, 많게는 33배까지 이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먹은 겁니다. 더구나 오 씨가 산 임야는 도시계획상 보전산지로 개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땅입니다. 구입 당시 부동산 회사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전산지던데요. 우리끼요. 여기 보면은 사장님, 예, 이 보전은요, 예. 임원용 산지기 때문에, 산지기 때문에 보전산지 일어났는데 보전해서 임원용입니다. 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원용 산지법. 예. 이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산이든 간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당초 오 씨가 사고자 했던 땅은 지금의 땅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저한테 안내한 땅은 이쪽에 요 비닐하우스 있고 거기 길도 있고 거기인데 여기 가면은 판판합니다. 평지고 한마디로 길도 있고 저 비닐하우스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제가 볼 때도 평당 39만 원 정도 같으면은 나중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여기는 어떤 행위도 있고 길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겠다. 저는 이 땅으로 사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계약한 땅은 저 산 위에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오 씨는 부동산 회사에 항의도 했지만 회사는 오리발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보여줬더라면은 저기 수 씨가 땅을 팔 때 처음부터 내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은 저는 모르지. 회사에서 여기를 하니까 여긴 줄 알았지.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전체적으로 여기다 하고 이제 팔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입좀 유별나게 일을 안 하거든요. 유별난 게 왜냐면 아니고. 우리가 개발로 들어갈 7,800이 다 팔은 사람들 아무 말 없어. 개발만 기다리고 있어. 세만 팔아달라 이게 어떻다 이래서 하니까 아니 내가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장도 접수시켰고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지만 투자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업탑. 돈이 많아서 투자를 했겠습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자녀들 이제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전세 얻을 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퇴직금이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참 자기가 이렇게 안 쓰고 안 먹고 막 정말 절약해가지고 모아놨던 조금 하는 좀 적금 타는 이런 것들 정말 남들의 피 같은 돈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울산에서 영업 중인 기획부동산 회사는 줄잡아 70개 내외. 우리는 투자자를 가장해서 한 기획부동산 회사를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리어리합니다. 이 회사의 임원이라는 분이 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지구 신도시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지 7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 때는 평당 80만 원, 70만 원 가던 땅이 지금 7년 지나고 났는데 2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1,700만 원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상업지 같으면은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는 그렇게 신도시로 변화가 됐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자기들은 땅을 갖고 속이는 기획부동산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지구라고 하고 어디를 팔았냐면 이게 요거 보이는 거는 이 생산 녹지하고 이쪽에 자연 녹지 이쪽에를 어떻게 평당 80만 원, 9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사놓으시면 절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센터 안에만 들어와서 사서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손해나고 뭐 사기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접 땅을 보러 가자는 제의를 합니다. 여기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하나 앞으로 한 300만 정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대한민국가 모시고 그분들이 관심 있다고 우리가 아무나 다 모시고 바쁜 사람들이 다 모시고 다 자리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300이라도 500이라도 꽂아주시면 아 이분이 살 욕심이 있으시구나 그러는 분들한테는 모시고 갑니다. 기획부동산 회사의 구인 광고를 정보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근무하고 150만 원 줍니다 하고 그 전에 광고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건 전부 다 이거든요. 하루에 3시간 아줌마들이 가서 일하고 어떻게 150만 원, 200만 원 줍니까? 이런만 취재진을 직접 찾아와 제보를 해준 이분은 현재 기획부동산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제보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계약서입니다. 3개월 동안 땅을 못 팔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 달 되기 전에 하루 전에라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것도 직접 얘기 안 하고 전화로 집에 가면 얘기해요.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 이때까지 땅도 못 팔고 청원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온 적도 없으니까 우리 우에서 못 나오게 한다. 이러면서 부장님이 전화를 해요. 결국 직원들이 제 돈으로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도 상사한테 떠밀려서 땅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땅 안 사면 오래 못 있는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넣어요. 사라고. 그러면 그래서 억지로 손 끌려가가지고 그럼 네 돈 얼마 있노? 그래서 내가 카드 빚까지 내가지고 딸딸 끌고 가니까 나머지는 내가 빌려줄게 이러면서 무조건 자기 돈 빌려줘가지고 사게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제보자는 이렇게 땅을 샀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못 받고 자신의 투자금 1,000여만 원조차 되찾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획부동산 회사가 직원들에게까지 땅을 사도록 하는 이유는 판매금에 대한 리베이트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게 쉽게 하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과장이 리베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과장을 관리하는 부장이 있잖아요. 그 부장이 이 과장이 받는 돈의 20%.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20만 원 받겠죠. 그러면 그 위에 실장은 이제 5%. 왜냐면 부장은 10명이고 야는 또 한 100명 중에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5%.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전무가 있고 사장이 있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5%, 3% 해서 매매대금 20% 정도가 알트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뭐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이제 그 사람들 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리베이트를 받으니까. 과장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몰라서 팔고 지가 사고 막 이렇게. 결국 이들의 판매 방식은 다단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러면 얘기하면 이거 다단계예요. 다단계. 위에 사람은 살고 밑에 사람은 계속 바뀌고 죽어가는 게 돈 없이 자꾸 나가요. 와서 털려서 나가고 안 그러면 땅을 잘못 사가 그게 잡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이제 부동산 쪽으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2018년까지 에너지 융합 산단이 들어선다는 서생면 신암리 일대.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기획부동산을 통해 이곳 땅을 고가로 구입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한 87명이 이 땅을 뭐 공동으로 소유하시거나 아니면 분할해서 작게 분할해서 뭐 땅을 구입하셨는데 시가보다 뭐 한 제가 봐서는 최소 지금보다도 한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걸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그 당시에 너무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보상가가 적절하지 않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의 신청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곳에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된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 기획부동산 말을 믿고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비싸게 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브리핑 들어도 딱 그 사무실에 딱 내 혼자 딱 들어가니까 막 벌써 딱 사장님 오늘 1억짜리 브리핑을 듣는 오늘 귀중한 자리다. 1억짜리 브리핑을 듣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브리핑을 듣다 보면 또 내 수중에 돈이 여유가 좀 있고 듣다 보면 정말 괜찮은 땅이다 좀 솔깃해지더라고요. 또. 이 지역 부동산 중개소에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구입한 땅을 대신 팔아달라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팔아놓은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그러면 시세에 한 3배, 4배쯤 샀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제법 그 숫자가 많았었어요. 기획부동산에 매매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피해 제보를 해준 A씨 또한 지난 5월 기획부동산을 통해 신암리에 땅을 샀습니다. 땅값은 평당 200만 원. 그는 50평의 땅을 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에너지 융합 단지 들어선다 해가지고 공시시가가 100만 원 넘는다 해가 원래 좀 살상이 많아가지고 또 지금 200만 원인데 230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 해가지고 혹시나 싶다고 혹 해가.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자신이 평당 200만 원을 주고 산 땅의 현재 거래가는 평당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 문제는 땅값에 잔금을 치는 날 A씨는 등기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잔금 치는 날도 잔금만 내면은 며칠 내로 이전 완료해준다.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되고 그냥 그 잔금을 멈춘다 할 정도가 이제 나오니까는 자기들이 가스비기 해줬구만 며칠까지 한순시에 그 가스 하나 받고 어쩔 수 없이 쳤는데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서 뒷면에 써준 각서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석 달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자신이 값을 지불한 땅에 이미 건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A씨가 땅값을 지불한 후에도 부동산 회사는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잔금을 쳤으면 우리 땅이 돼야 되는데 우리인데 이전 안 해주고 지금 또 추가 대출로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그 땅을 근거로 해요. 네. 그래도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땅을 샀으니까 이걸 갖다 대출로 해주면 안 된다. 근데 그 대출 담당자인데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감리가 감리 평가 다 나가지고 지금 대출 나가야 된다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돈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땅도 돌려받을 수도 없고. A씨는 땅을 판 기획부동산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땅값에 대한 환불이나 땅 소유권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10배 이상 받아먹었지만 등기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치는 거예요. 이 주인한테도 중도금까지 조금만 30% 정도 줘놓고 원땅 주인은 이 원당 주인한테 중도금을 치고 나면은 민사상으로 소송이 안 들어가면은 이 땅이 해제가 안 되거든요. 계약 해제가. 그러면서 6개월, 8개월 끄면서 그 사이에 자기 땅처럼 다 해먹었는데 그래갖고 날라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참 많습니다. 우리는 A씨와 함께 문제의 기획부동산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안 계세요. 너무 좋다. 네. 이모분들이 다 수익 중이라서 그래서 다른 분은 그러지 마세요. 무단 잠시 후 어디선가 이 회사 직원들이 나타납니다. 해파서 안 되고 벌써 경찰서에 다 연락 왔대요.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구화했고 언제까지 등기해준다 그 이야기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내용 증명으로 확실히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제 연락 한 번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석한 너무 사자 혼자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돈
우리는 이 회사 상무라는 분에게 각서에 적힌 대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이제 위에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어요.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등기가 안 나간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는 영업 파트는 영업만 해요. 그리고 이 업무 서류나 이런 업무 있잖아요. 이거는 윗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진술서를 쓰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B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획부동산으로 자신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산업 개발해서 합작을 해서 경상 진량면 16,000여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금 사두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 하고 있을 때 저한테도 권유를 했습니다. 땅을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5억 한 3천, 4천만 원이 샀습니다. 그런데 땅 산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아파트는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에게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한 3, 4개월 이내에 측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니까 바로 좀 1차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가도 아직 공사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경상시에 알아보니까 사업자 아파트 신축 공사 신청서도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16,000 중에 제가 계약한 땅은 그 계약 당시에는 사는 개발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확보하지도 않고 계약서 남발하고 돈을 받아 챙겨간 사람이고. 현재 B 씨는 투자비 회수는커녕 등기 이전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내 모르게 하다가 작년 2월 2일부터는 제가 직접 계약을 하거든 내가 내 선면에 나서겠다 해서 제가 직접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100% 200% 확신하니까 절대 임의하지 말라고 확약서 써주고 계약서 써주고 그렇죠.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질 때는 사장 계약이 개인이 다시 인수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하라고. 하지만 땅을 판 부동산 회사는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이행각서 내지나 약속 알겠다 확약서 이런 것만 계속 써주고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등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 차는 우리 가족한테 그리고 내한테 내 본인에게 말을 못하고 어느 날은 밤 11시 넘어서 자기 혼자서 세대상을 가고 아무 말도 없이 아내의 죽음에 B 씨가 얼마나 분에 찼던지 아내의 빈소를 차린 곳은 다름이 아닌 땅을 판 기획부동산 회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처음 계약서를 쓴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자녀 중에 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러고 일만 자기 혼자 밤에 한 새벽에 자다 보면 자기 혼자서 울고 있는데 과연 그걸 쳐다보면 나는 안아줄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획부동산 회사가 그동안 B 씨에게 써준 각서와 확약서입니다. 계약서대로 약속은 계약서대로 왜 이행을 안 하느냐 1년이 넘도록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장이 9월 21일을 와서 하는 말이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합니다. 이런 세력이 그때 하거든 진짜. 수많은 각서와 확약서들 법적인 효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확약서, 계약서, 투자 계약서 많이들 도장을 찍으시지만 그냥 허울 좋은 실제로 법적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그런 서류들이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그런 점을 좀 악용하는 거죠. 막 찍어주면서 신뢰를 얻지만 사실은 종이 쪼가리일 뿐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B 씨에게 땅을 판 부동산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뭐 대표님이나 뭐 아니면 뭐 높으신 분 좀 뵈러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다 뭐 외출 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 계속 상주에 계시는 게
사장님은 여기 울산에 계십니까? 아니요, 계속 상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서. 네. 사무실에는 B 씨에게 팔았던 그 땅의 홍보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네. 근무 시간인데도 이 회사에서는 사람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그리 오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월 되는 지방소득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통 보면은 그 시점에 매년 한 3월 정도에 사업을 개시를 해서 2년도 3월 되면 법인세 신고할 때 되면은 사업을 폐업을 합니다. 고유 폐업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법인 명이 다르고 법인 대표자가 다르니 과세 당국에서는 다른 법인으로 봅니다. 오늘도 구청 조사실에는 기획부동산 관련자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를 바지 사정을 해서 그 법인 대표자를 자기 아버지나 아버지나 뭐 모친 명의로 그 모친이 사업을 하면 대표자면 당연히 회사에 나와서 어떤 회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치매로 뭐 계속 병원에서 나온 사실도 없고 입원해갖고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판명된 사실도 있고. 남구청은 관내 35개 부동산 회사의 세금 포탈 사실을 적발하고 올해만 3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곳은 울산 은양 고속도로와 반천 산단 사이에 있는 임야입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은 경사가 급한 이 언덕을 다 팔았는데 소규모의 분할 판매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 지적도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땅을 잘게 조각내서 파는 이런 피해를 막고자 한 필지의 토지를 5필지 이상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 검토 과정에서 1년에 한 해 한 5필지 이상의 어떤 분할이 생긴다는 것은 기획부동산들의 어떤 장난 비슷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5필지로 제한을 하여 지금 이제 저희들이 6월 30일 날 조례 개정을 하여 7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해 5필지 이하로만 분할을 한다면 과연 기획부동산의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기획부는 근절 방안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10평이라는 이거 짜라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1년에 5필지밖에 못 하니까 크게 5필지 나눠놓고 그 안에 다 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등기부등본만 해가지고 자기 이름만 나오니까 그것만 봐도 그냥 와, 내 끝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분할 배가 어떻게 돼 있다 생각 안 하는데 그 5개, 요 한 필지에 5개를 나누면서 그 안에다가 소음이 질러버려요. 울산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분할된 토지를 네.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공동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지분으로 정리가 되죠. 이제 자기 지분이 이제 그게 100분의 뭐 10, 100분의 20, 뭐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 지분 정리는 되지 분할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지분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실효가 없어 보이는 이 조례마저도 만들 때는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바꿀 때도 상당히 좀 부동산 업체들에서 좀 압박이 많았습니다. 이것마저도 못하게 막 자기 불만이 많았었어요. 이 개인거래인데 왜 관해서 이거를 법으로도 조례로도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이 이들의 문제를 잘 알고 현명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어느 땅을 매입하는지 당연히 그 땅의 소재지 그리고 뭐 그 지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도 떼보셔야 되고요.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앞으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받을 당시에 내가 투자하게 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기획부동산 업자가 이런 점 때문에 개발된다라고 나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남겨놓으셔야지 나중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할 근거가 됩니다.